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는 절기 대안이었는데 큰 추위는 없고 포근한 날씨로 인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아침엔 반짝 추위가 찾아오며 미세먼지가 사라졌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10도 안팎의 일교차가 나겠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과학자가 사람 간 전염이 확증적이라고 밝힌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내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양한 화학제품 원료 소재인 세바식산을 바이오 공정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존 화학 공정을 대체할 수 있어서 향후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가 24절기 중 가장 춥다는 대안이었는데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 서울 등 수도권은 답답한 공기가 계속되겠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파랗게 맑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예년 겨울이라면 맹추위가 이어질 절기 대안이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0.7도, 낮 기온은 영상 5.5도로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이나 웃돌았습니다. 절기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로 추위 실종이라 부를 만합니다. 낮부터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올라 일교차는 커지겠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불청객 수모구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발 수모구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도 등 서쪽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약화하겠지만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일시적으로 농도가 치솟는 현상이 이틀 정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귀성길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10시, 귀경길은 설 당일인 25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설에는 모두 3,279만 명, 하루 평균 656만 명이 이동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472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설과 마찬가지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올 설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 귀성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8%로 가장 많고 버스와 철도, 항공기 순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인에 태풍이 상륙해 강풍과 폭설로 19일부터 이틀간 3명이 사망했습니다. 엘파이스 등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상륙한 태풍 글로리아로 인해 강풍이 불어 아빌라 지방의 한 주택에서 떨어진 지붕 타일에 맞아 6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인근 도시 간디아에서는 50대 노숙인 여성이 태풍으로 기온이 떨어진 가운데 거리에서 잠을 자다 동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북서부 아스투리아스에서는 눈 덮인 도로변에서 차량에 체인을 설치하던 시민이 눈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19일 밤 발렌시아 일대에서 최고 시속 115km의 강풍이 불고 발레아르스 제도 앞바다에서는 파고가 8m를 기록했습니다. 강풍과 폭설로 발렌시아를 중심으로 고속도로가 끊기고 항만들이 폐쇄됐으며 120개 자치단체가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과학자가 우한 폐렴의 사람 간 전염이 확증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내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9일 저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1명이 숨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지난 13일 입원해 호흡곤란 증세로 치료받던 89살의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고혈압과 당뇨 등 기본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한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한시에서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는 169명 가운데 35명은 중태이며 9명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염자 198명 가운데 25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우한시 외에도 광둥성, 상하이 등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는 가운데 중국 국가보건위원회의 한 과학자는 사람 간 전염은 확증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람 간 전염 방식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o we need to understand how it's transmitting from human to human and also what the incidence of that is. So how many new cases are occurring from one known case of the infection.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내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에서 확진 환자가 200명을 넘어서고 태국과 일본,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WHO는 이 자리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제적인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국내에서 우한 폐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우한 폐렴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은 감염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앞뒤에 근접해 앉은 승객과 환자를 담당한 승무원 등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에 명단이 통보돼 능동 감시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격리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격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전염력의 크기냐 이런 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중국 최대 연휴인 춘제와 우리나라 설 명절을 맞아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하거나 중국으로 다녀오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역은 물론 지역 감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고 시도에도 방역대책반을 가동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병원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진에게 중국 방문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이 185건으로 2018년보다 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의약품 사용 후 예기치 않은 사망과 장애, 입원 진료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유족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소송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소송 없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 시행 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피해 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이 가운데 진료비가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일시보상금 95건, 장례비 8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피해 구제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 원이 지급됐는데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세바식산이란 플라스틱 그리고 다양한 화학 제품의 원료 소재로 쓰이는데요. 이런 세바식산을 화학 공정 대신 바이오 공정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화장품은 물론 윤활제와 플라스틱 소재 등으로 쓰이는 세바식산.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는 물질로 피마자 기름을 고온 고압으로 열분해해서 만듭니다. 하지만 이 화학 공정은 심각한 환경 오염원인 황산 나트륨 폐수가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화학적인 방법을 친환경 미생물 공정으로 대체하고 세바식산을 고순도 정제하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이런 세바식산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균주의 유전자의 증폭을 통해서 보다 세바식산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연구팀은 온도와 용존 산소량 등의 조건을 최적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세바식산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기존 화학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기술은 국내 기업과 공동 연구를 통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향후에 다양한 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바식산 주요 생산국인 중국이 생산량을 줄이는 가운데 나온 이번 성과는 영국 왕립화학회에서 발간한 세계적 학술지 그린 케미스트리지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도 플라스틱 등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를 계속 반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빈 말레이시아 에너지 기술, 과학, 기후변화 환경부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150개의 컨테이너를 13개 부유한 국가로 돌려보냈고 올해 중순까지 추가로 110개 컨테이너를 반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를 세계 쓰레기통으로 만들려는 자들은 꿈에서 깨라고 경고했습니다. 150개 컨테이너 중 프랑스로 43개, 영국 42개, 미국 17개, 캐나다 11개, 스페인으로 10개가 돌려보내졌습니다.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의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가 밀수입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선천적 원형 탈모인지 알코올 의존성이 있는지 아침형 혹은 저녁형 인간인지 등을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에 의뢰해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아닌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에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는 비타민C 농도,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남성형 탈모, 카페인 대사, 중성지방 농도 등입니다. 근력운동 적합성과 유산소 운동 적합성, 발목 부상 위험도, 운동 후 회복 능력, 원형 탈모 등도 유전자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유전자 검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동해안 겨울철 뱀이 까나리를 인공 증식하는 기술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까나리 인공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액젓 원료로 잘 알려진 까나리입니다. 동해안에선 대개 산란기인 초겨울에 굽거나 말려서 졸여 먹습니다. 그런데 동해안 까나리 어획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2,000톤이 넘었지만 최근엔 절반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평균 크기도 25cm에서 20cm 안팎으로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개체 크기가 점차 작아진다는 것은 멀지 않은 시기에 자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징후이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가 대형 수조에서 활발하게 헤엄쳐 다닙니다. 부화한 지 일주일 정도 된 까나리 치어입니다. 몸 길이는 1cm도 채 안 되지만 머리부터 꼬리까지 제법 형태를 갖췄습니다.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이 2차례 인공 수정을 거쳐 까나리 80만 마리를 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체 수가 더 줄기 전에 미리 인공증식 기술 개발에 나선 겁니다. 80에서 90% 정도의 수종률 및 부화율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초기 먹이라든가 수온 실험에 집중을 하게 되면 기술 개발에 금방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인공부화 성공을 토대로 2024년까지 연간 5만 마리 넘는 까나리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출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영덕 손해보험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고 소비자 신뢰는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협회는 고령자나 중증 질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큰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중심으로 할인이나 할증 기준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 백내장과 연계한 렌즈 삽입술 같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와 협력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근 온라인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무료 체험 뒤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이른바 다크넛지 상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다크넛지 상담 건수가 모두 7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크넛지란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듯이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특히 음원 사이트 등에서 무료 체험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용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접수된 상담 건수 중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도록 방해한 사례가 49%로 가장 많았고 무료 이용 기간이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한 사례가 44%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유료 전환 시점이 다가오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지침을 개정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호주 산불. 현재 비가 계속 내리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남한 면적보다 넓은 지역이 잿더미로 변해서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호주뿐만이 아닙니다. 브라질 아마존과 러시아 시베리아 등에도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